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을 실제로 행해 봄으로써 그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 다른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집어넣는 것은 단순히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놀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아직 충분히 터득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무언가를 배우는 도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렇기에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어떠한 명인도 썩은 나무에는 무늬를 새길 수 없다. 아무리 솜씨 좋은 미장이라도 썩은 흙으로는 견고한 벽을 쌓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교사를 만나더라도 배우는 이의 마음이 삐뚤고 의욕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움에 앞서 내 마음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설픈 지식을 내세워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써 배운 지식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배움은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확실히 새긴 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를 감싸고 싶어 한다. 자식 또한 아버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를 감싸려 한다. 부모와 자식은 절대적 사랑의 관계이기에 이것은 틀린 일이 아니다. 가족은 가족을 감싸야 한다. 만약 죄를 저지른 이가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다면 그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속죄도 할 수 없다. 사람은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죄의 무거움을 자각하고 비로소 속죄할 수 있다. 현재의 생활과 동떨어진 선대의 방식을 고수하는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부모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진중하고 부드러운 말로 간청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에 순응하고 그들 시대의 방식을 존중해라.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한들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불효가 된다. 설령 시대착오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엮어왔기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배려이고 또 효행이다.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에는 다음의 과정을 차례대로 따른다. 먼저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따르며 일에 대한 신념을 관찰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습득한다. 이윽고 아버지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가 해온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돌이켜본다. 이 방식이 아버지가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최선의 것이었을까라고 스스로 사고해본다. 이 같은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는 사람은 주제넘게 앞서 나감으로써 범하는 실패를 피할 수 있다. 세상에는 평등을 주장하며 사회의 상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당연히 지니고 있을 터 부모라면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이라면 부모가 존경스러울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주장은 모순이다. 그 역시 실제로는 사회의 상하 관계를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상하 관계란 바로 부모 자식 간 애정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명한 이를 공경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여인을 동경하는 마음과 같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며 젊은 여인이든 성숙한 여인이든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다정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란 주위 사람들과 세상 그 자체를 사랑으로 온화하게 감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과 아름다운 여성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소한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식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자식의 앞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만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하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건강을 살피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다. 예의범절은 배려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효도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행해야 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투로 모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 고인이 소망했던 대로 장례를 치른다. 사후에는 평온한 안식을 바라며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 올바른 효도의 형태이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연로한 부모를 두고 식사만 제때 차려주어도 효도하는 것이다라며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에게도 매일 먹이를 준다.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연로한 부모를 개나 말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취급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어도 진정한 효도가 아니다. 연로하신 부모의 나이를 알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다. 그로써 이렇게 오래 살아주셔서 기쁘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늙으셨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라며 부모의 남은 삶을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다. 이 두 마음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 효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보이는 자식의 얼굴이다. 부모의 일을 돕고 귀한 음식을 장만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분명 훌륭한 효도이겠으나 그 표정이 평온하지 않다면 모처럼의 효행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자식이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부모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해도 기쁘지 않기 때문이다.